결국은요, 이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요즘 젊은이들, 이 대학 입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싱싱하게, 건강하게 크질 못하고, 그냥 쪽으로 들어가지고, 그 반정신병자 비슷하게 되고, 애들이 그냥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또 방치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 자체로 해서 우리 사회 미래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대학이 뭔데? 대학 나오면 걔들에게 무슨 영화와 영광이 돌아가는데? 취직도 안 될 게 너무나 맹맹백백한데. 왜 부모들이 그런 몇 년 후에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 아이는 다를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외 없이 취직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일자리, 취직자리,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일자리는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지금부터 설계를 하자, 이거죠. 근데 화석 연료가 끝났다. 석유 시대는 끝났다. 원자력 시대로 끝났다. 원자력과 석유는 항상 같이 갑니다. 끝난 이후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라도 상상하면서 거기에 대해 대처하자는 거죠.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색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이 직함이요, 노세평론 발행인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직함이 있어요. 노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전임 강사입니다. 어쨌든 총선에 어쨌든 한번 나가볼 생각인데, 내가 나간다는 게 아니고 노색당이 한번 고개를 내밀어 볼 생각인데, 총선을 생각해서 2월 말까지는 일단 창당 작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좋은 정당을 하나 더 만든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정당, 양심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진보신당에 입당하면 되잖아요. 진보신당에 들어가서 홍세화 대표 밑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도우면서 살면 기존 정당이 있으니까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 정당을 하나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진보신당이라는 좋은 정당, 내가 보기에는 그 양심적인 정당이에요. 그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만큼 크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진보신당에 내가 입당을 하지 않고 체질에 맞지도 않는, 생전 내가 정당 활동이라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이 65세에 와서 새로운 정당, 녹색당이라는 걸 해보겠다고 해느냐, 이 말이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요즘 제가 강연장에 가서 제가 미리 실토하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진보신당까지는 한나라당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고, 민주통합당 말할 필요 없고, 진보신당까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정당이다. 무슨 말이냐? 종래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고 사회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래 경제 성장이라는 게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성장이잖아요. 석유. 원자력 발전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명색이 진보를 자처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재검토한다 하는 말은 안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진보신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시스템을 빨리 폐기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치가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원자력 발전하는 게 얼마나 이게 비윤리적이고
후세대를 생각 안 하죠. 지역 차별을 하죠. 지금 뭐 이 삼척 같은 동네 뭐 지역 사람들끼리 분열되어 있는 것도 말이죠. 원래 다 어저께 지나던 사람이 나쁜 놈 좋은 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못 사니까. 워낙 못 사니까. 일자리도 없고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들어오면은 뭐 어째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비참한 얘기잖아요. 서울에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노점 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겠는데 시골은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을 그냥 텅텅 비고 피폐하게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건 비윤리적인 위험천만한 처치곤란한 이런 걸 시골 사람들이 덮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도덕한 시스템이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요. 원자력 발전소 양심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항상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길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 지금 자연에너지 시스템을 숨가쁘게 추구해야죠. 장기적으로 이 사회의 장래를 본다면. 그리고 농사. 무엇보다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석유 떨어지고 수출 안 되고 할 때 가장 절박한 게 뭡니까? 농사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농사야말로 사실 전통적인, 지금 농사도 많이 이게 석유화되어 있지만은, 석유화학화되어 있지만은, 농사야말로 사실은 그런데 의존하지 않고 경제성장 이런 거와 관계없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농수산업 임업이고요. 1차 산업. 근데 1차 산업이 지금까지 제일 소외당해왔다. 이런 문제에서 자기 문제처럼 철저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당, 정치인이 없습니다. 한국에.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근대적인 정당이란 말이야. 근대주의자들입니다. 화석연료 시대가 근대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광물자원을 파쓰고 화석연료를 썸으로 해서 인간이 그냥 부정하게 자기 욕심껏 살아온 게 이게 산업자본주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요것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게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분점하느냐를 의회에서 갈라먹기 논쟁을 하자는 게 근대 정치와 근대 정당 정치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죽도밥도 안 돼요. 우리들이 장기적인 미래를 정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탈근대적인 정당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권 정당이 아닌 정당. 국민의 어떤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공생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이 논리에 입각해 있는 이 정당. 그러니까 반정당적 정당이죠. 종래의 정당 개념과는 영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말하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좀 더 이 문명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남성주의 문명에 입각해 있는 게 기존의 정당 논리입니다. 힘과 권력, 보다 많은 경제력, 군사력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문명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개벽의 논리, 옛날에 강경선 선생이 이야기했던, 동학에서 이야기했던 개벽의 사상, 즉 여성주의 논리에 입각해 있는 정당. 권력, 군사력, 경제력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건강과 사람끼리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 이것을 목표로 삼는 정당. 그러니까 녹색당이 만일 어떤 정치의 주도권을 우리나라에서 잡게 된다면은 정치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죠. 다수당이 무슨 집권을 해가지고 명령하고 이런 체제는 아니죠, 이미. 저는 그 스위스의 콩코던스 디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스위스 민주주의가 모든 정당들이 표를 얻은 만큼 비례제로 국가 정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여당과 야당이 없어요. 소수 정당도 다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제 민주주의죠. 그런 식으로 저는 궁극적으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N, 아까 WHO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유엔의 권능으로 해서 인류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리더십으로 또 유엔이 지금과 같이 미국의 그 압력 하에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지구가 당면한 이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요,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한국이 좀 정도 문제가 좀 심할 뿐이지 세계가 공통하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후, 석유, 이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수출 이런 문제들이죠. 경제. 지금 세계가 단일 경제니까. 이걸 헤쳐나가려면 국제적인 연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를 빼놓고는 녹색당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몽골어도 있어요. 필리핀 다 있습니다. 대만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그렇게 밖에 저는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국제 녹색당 네트워크가 아마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게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별로 그 네트워크에 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세계 문제를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 체제가 곧 성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녹색평을 하면서 이 전국 독자들 우리 많잖아요. 전국 네트워크가 이번에 이제 헤아려 보니까 녹색평론 독자 모임이 전국에 30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색당보다는 이게 지방 조직이 튼튼하죠. 그런데 돌려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다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더라.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환경 문제더라.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각 지역에서 고립돼 가지고 분산적으로 해결을 하려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사만금 4대강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전국적인 이슈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그 막지를 못하잖아요. 이 전국에 지금 소소한 이 작은 소규모 시민단체까지 합치면요, 한 두세 명이 회원으로 있는 합치면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힘이 안 됩니다. 규합이 돼야 돼요. 물론 각자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도 하나의 힘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권을 얻어야 돼요. 설사 녹색당이 다수당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녹색당이 전국에서 동시에 녹색당원들이 목청을 높이고 국회에서 당원 몇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이 주목 안 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 예를 들어서 교수 지금 탈핵 모임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임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정당이 주장을 하면 기사를 안 써줄 수가 없습니다. 기사를. 결국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다가 저는 이 녹색당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젊은 사람들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녹색당이 성립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전부 다 경제성장에 미쳤지 않습니까? 경제성장 해봐야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상한 자를 대통령에 뽑아놨지 않습니까? 천하의 괴물을 갖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제성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자신만 하도 굉장히 절박해졌어요. 실패하더라도 해보자. 몇 퍼센트 모자라는가를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지금 현 단계에서 한국이 녹색당이 성립이 안 된다면 이게 몇 퍼센트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한번 알아놔보자.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성공할 것 같아요. 제 예감이. 어쩐지. 왜냐하면 제가 녹색당 이야기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혐오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고요. 다들 걱정하지.